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좀 쉬운 것들은 그냥 빨리빨리 나가고요. 그 다음에 조금 설명드릴 것만 좀 설명하면서 가고,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뭐 출제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 그런 것들은 뭐 정답만 간단하게 체크하고 넘어가는 그런 식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4시간 이상씩 할 수가 없죠. 그게 이제 문제가 돼서 100문제를 우리 2주에 걸쳐가지고 끝내줘야 돼요. 자, 법률행위 맨 처음에 들어가죠. 1번은 가장 기본적인 얘기죠. 단독행위 중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우리가 외우셨단 말이에요. 상대방이 있어. 상대방, 동상이 나한테 뭐뭐 하면서 치치치 하면서 뭐 하고 있어요? 헤헤거리고 있죠. 동은 동의, 상은 상계. 치읓 들어간 거 뭐 취소라든지 추인이라든지 뭐 철회라든지 채무 면제, 막 치자 들어간 거. 해해는 해제와 해치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포기가 나오는데, 포기는 이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중에 유죄 소포기라고 외우셨다고요. 그러니까 소유권 포기는 상대방 없는 건데, 나머지 포기, 뭐 지분, 공유 지분 포기라든지 시우익 포기가 나오면 그건 상대방 있는 거예요. 포기는 양쪽으로 나눠집니다. 어쨌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자, 동 나왔으니까 이거 골라야 되겠죠. 포기인데 소유권 포기가 아니죠. 지분 포기니까 이것도 상대방 있는 거예요. 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유, 재, 소 포기. 유언, 유증하고 재담법인 설립 행위, 그 다음에 소유권 포기. 그럼 얘들은 골라놓으면 안 되겠죠. 상대방 없는 거니까. 자, 치자 들어간 거. 그럼 상대방 있는 거 경면, 미음 찾으면 되겠네요. 어디 있나요? 1번이 되겠죠. 그래서 기본이니까 단독행위 중에 상대방 있는 거하고 상대방 없는 거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들어가자. 여기 좀 나와 있으니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아까처럼 쭉 외우시면 돼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많지가 않아요. 유자 들어가고 제자 들어가고, 그 다음에 포기 중에서는 뭐 포기? 소유권 포기. 그 정도 잡으시면 되겠죠. 그 외 포기들은 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들어갑시다. 2번도 뭐 쉬운 얘기니까 반사회 지행에 해당되는 걸 모두 골라라고 했으니까 기억번의 키워드는 어디 있나요? 허위 진술이죠. 이거 뭐 대가가 적정하냐 마냐 따질 것 없이 이거 반사회적 행위가 되는 거고요. 니은번은 강제 집행 면할 목적으로, 자, 이건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죠. 아주 뭐 유명한 거죠. 자, 디귿은 도박인데 원래 도박과 관련된 것은 반사회적 행위가 맞는데, 이건 도박 채무 변제를 해서 채무자가 그 소유 부동산 처분에 관해서 도박 채권자한테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 요거 자체는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죠. 이거는. 자, 뭐 보험금, 보험 얘기 나오면 반사회적이죠. 물론 뭐 정상적인 보험 계약은 반사회적이 아니지만 부정한 보험금 취할 목적으로 들어왔으니까 골라놔야 되겠네요. 자, 미음번의 키워드는 강박이 있죠. 강박은 의사표시 문제지 사회적 타당성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지. 그러면 해당되는 것을 골라라고 했으니까 기억하고 류를 고르시면 되겠네요. 또 1번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되는 것과 해당되지 않는 거 잘 정리 들어왔으니까, 그동안 공부 많이 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어요. 자, 이거 뭐 다시 볼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이건 기초적인 거고, 그 다음에 앞쪽에 있었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 이거. 항상 앞쪽 부분은 책이 새까맣단 말이에요, 이게 책이. 자, 3번 들어갑니다. 갑은 자기의 소유 A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인도하였으나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을에게 격려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병이 갑으로부터 A 토지를 또 사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격려받았대요. 무슨 문제예요? 이중매매 문제죠. 이중매매. 자, 옳은 것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갑이 자기의 A 토지를 을한테 팔아서 인도, 즉 점유는 넘겨줬는데 아직 등기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병이라는 애가 또 끼어들어서 사가지고 이전 등기까지 한 거죠. 자, 이 이중매매는 기본적으로
얘가 첫 번째 매매 계약이 있다는 걸 알기만 해서는 이건 무효가 되질 않고 뭐가 들어가야 돼? 적극가담이죠. 적극가담을 해야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지문에 적극가담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그냥 유효일 때하고 무효일 때 다 섞어서 문제 내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1번 A 토지가 을에게 매도된 사실을 알고 있는 병이 갑으로부터 A 토지를 매수한 경우 그랬어요. 그럼 이 매매는 유효죠? 그럼 당연히 유효니까 소유권 누가 취득하는 거예요? 병이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갑병 간의 매매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하는 거 틀렸어요. 유효입니다. 알기만 해서는 적극가담해야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이제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자, 2번 선의의 병이 을에 대해서 A 토지 명도를 청구할 경우 을은 갑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피담보 채권으로 하는 유치권 성립을 주장할 수 있다 그랬는데, 자, 유치권이 성립되려면 유치권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은 그 목적물에 관해서 생긴 채권이어야 되죠. 근데 지금 여기 읽어보니까 뭐를 피담보 채권으로 해서 그랬어요? 손해배상 청구권. 그럼 이 손해배상 청구권이 지금 누구 때문에 지금 발생한 거예요? 자, 갑이지, 갑이. 갑이 지금 을한테 팔아놓고서는 이전 등기 안 하고 이쪽으로 넘겼으니까 얘는 손해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건 물건 때문에 발생한 거예요? 사람 때문에 발생한 거예요? 사람 때문에 발생한 거니까 이런 거 가지고는 유치권 성립 주장할 수가 없어야지. 유치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네. 근데 이런 지문들은 잘 이중매매에서 나오기가 좀 어려운데 어쨌든. 네. 자, 3번은 제2매수인 병이 매도인의 배임행위 이제 뭐 했어요? 적극가담 얘기 나왔으면 그러면 이제 갑과 병 간의 이중매매는 무효가 돼버리는 거죠. 자, 그럼 무효일 때는 자, 무효일 때 제가 몇 번씩 말씀드렸는데 무효일 때 법률관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처음 산 요 사람을 보호해줘야 된다고요. 얘는 적극가담해서 매매계약을 했으니까 이런 애는 무효로서 반사회적 행위를 한 사람이니까 보호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결국은 등기는 여기까지 갔는데 첫 번째 산 사람은 소유권 취득할 수가 지금 요 등기를 하지 않는 한 소유권 취득할 수가 없죠. 그럼 이 사람이 보호되려면 이 사람이 소유권 취득하게끔 만들어줘야 된다고. 그래서 무효일 때는 이렇다 저렇다 할 것 없이 일단은 할 수 있는 거냐 할 수 없는 거냐를 물어보니까 자, 할 수 있는 거 두 가지 기억하시라고 그랬어요. 자, 병의 등기가 일단 말소가 돼야 을이 소유권 취득할 수 있죠. 자, 을은 직접 병한테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없어. 자, 갑을 뭐해서? 대의해서 대의 말소 청구할 수 있지. 첫 번째. 하면서 얘는 요 놈이 적극가담하는 바람에 또 손해가 났겠죠. 그래서 을은 병한테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있죠. 기본적으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또 을은 갑과의 매매 계약은 유효니까 을은 여전히 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가 있지. 그건 뭐 당연한 얘기가 되고, 얘와의 관계에서는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자, 나머지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채권자 취소권 할 수 없어요. 더더욱 나가서 얘가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다른 애한테 팔아서 넘겼다. 얘가 선의라 하더라도 소유권 취득할 수 없죠. 아주 대표적인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얘기가 좀 여기 있죠. 대의에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하면서 제3자는 선의들에도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두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대의 말소 청구할 수 있고 불법행위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나머지 질문 나오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그랬어. 자, 그럼 여기 같은 경우 제2매수인 병이 매도인의 배임에 적극가담했다. 그게 무효죠. 병이 A 토지를 다시 선의의 정에게 매도했다면 정은 A 토지에 대해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이놈이 맞는 얘기가 되겠죠. 또 을은 매도인의 배임행에 적극가담한 병에게, 자, 적극가담했으니까 이제 무효인 걸 얘기하고, 그럼 을은 이제 병에게 그랬으니까 요 둘 중에 하나가 나오면은 있다고, 그렇지 않으면 없다야. 근데 여기는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얘기 나오니까 할 수 없다. 5번 만일 병이 무의 대리 내지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갑의 행위에 적극가담했다 하더라도 그랬는데,
자, 그럼 이것은 대리와 연결된 거죠. 자, 그럼 이 매매계약이 유효냐 무효냐 그 얘기인데, 그 유무효를 판단한 기준이 된 사람은 본인이다, 대리인이다. 대리인. 그럼 이 적극가담을 누가 했으면 본인은 생각할 거 없이 무효가 되는 거예요. 대리인. 그럼 병이 무의 뭐로서? 대리인으로서 계약 체결하면서 적극가담했으니까 대리인이 적극가담했죠. 그럼 본인이 무가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요 매매계약은 무효니까 무는 자신의 소유권 취득할 수 없죠. 3번이 돼요, 3번이. 그래서 이중매매 문제 정리하셨고. 자, 이론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금 이렇게 어지럽게 했는데, 자, 기본적으로 적극가담 얘기 나오면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 어찌됐든 뭐가 보이면, 저 하나 보이면 이건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중매매에서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다 그러면은 할 수 있는 것은 두 개밖에 없다고. 여기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마수하는데 뭐해서? 대의에서 마수 청구할 수 있다. 나머지는 안 돼. 직접 마수도 안 돼. 제3자도 소유권 취득 못해. 채권자 취득 행사할 수 없어.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강조해드리지만 구별을 잘 해주셔야 되는 거지. 하나하나의 법률 관계를 따지기가 어려우니까. 우리는 객관식은 구별이에요.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두 가지 있다. 나머지는 안 된다. 추인 안 되죠, 당연히. 자, 이제 이중매매 정리하셨고, 이제 4번. 자, 104조 이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해서 옳은 것을 그랬죠. 자, 그럼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기본적으로 이것도 이제 나올 가능성이 많은데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기본적인 것만 간단히 설명해 들어가면 아이고 깜짝이야.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첫째, 이제 요건이 갖춰야 되는데 피해자 측이 궁박이나 경솔 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무경험이 있어야 되죠.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설명하는데, 자, 궁박한 상태는 아주 급한 상황이라는 얘기인데, 경제적 궁박에 한한다, 정신적, 심리적 궁박도 포함된다. 정신적, 심리적 궁박 다 넓게 인정해 준다고 그랬어요. 정신적, 심리적 궁박 포함해서 104조는 반사회적 행위의 일종이지만 누굴 보호하기 위한 거니까? 피해자. 그래서 되도록이면 불공정 법률행위를 성립시켜주려고 그랬다고 그랬죠. 경솔은 성격이 경솔하다는 얘기니까 굳이 설명드릴 건 없고 무경험인데, 무경험은 경험 부족이라는 얘기예요. 어디에서? 문제되는 그 특정 영역에서 거래 일반에서 그렇죠. 그런 거 거래 일반의 경험 부족을 말하지. 그 특정 영역에서 그러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아주 자주 나오는 거. 저 피해자의 대리인이 법률행위 했을 때. 자, 대리인이 법률행위 했다. 법률행위를 했을 때. 판단을. 자, 궁박이나 경솔, 무경험을 누구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이 문제죠. 원래는 사실은 누굴 기준으로 다 판단해 줘야 돼요. 대리인 기준 판단해 줘야 되지만 여기서 뭐만? 궁박만 본인 기준이죠. 그래서 궁박은 비읍이 들어갔으니까 본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나머지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해 줘야 되겠죠. 아주 자주 나오고. 자, 마지막으로 이것 관련해서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불공정 법률행위가 되느냐 아니면 이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되느냐 이 문제죠. 자, 누굴 보호하려면 피해자 보려면 불공정 법률행위가 쉽게 돼야 되겠죠. 다 있어야 돼요. 그 중에 하나만 있으면 돼요. 하나만 있어도 돼. 또 족하다. 자, 그러면서 문제는 이런 사람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해서 폭리를 취하려는 상대방이 있죠. 그럼 이 상대방, 제 폭리자죠.
피해자 측이 궁박 또는 경솔 무경험 상태가 있다는 걸 알기만 해서는 안 되고, 알면서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되죠.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불공정 법률행위가 성립해요.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아까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행위가 되려면 알기만 해서 안 되는 것처럼 똑같아요. 적극가담이라는 게 있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래관계가,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뭐가 있어야 돼요? 불균형이 있어야 되겠죠. 자, 이것도 이제 할 얘기가 좀 많은데, 현저한 불균형이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시점, 그러면은 당연히 어느 시점? 법률행위 당시죠. 우리 법에서는. 그럼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판단 기준은 기준이 있다 없다? 없어요. 획일적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시과의 몇 배 뭐 이런 걸로 하면 안 돼요.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판사가 알아서 판단하는데, 그 판사도 지 마음대로 하면 안 되니까 그럴듯하게 이제 기준을 만들어 놓죠. 자, 그게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에 따라서, 거래상의 객관적 가치에 따라서. 그렇죠. 거래상의 객관적 가치에 따라서. 따라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야 되지. 여기에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 그런 얘기 나오면 안 된다. 자, 요것들은 이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이란 얘기죠. 가장 기본적인 얘기고, 뭐 여러 가지 할 얘기가 있지만은 가장 또 많이 나오는 게 불공정 법률행위가 적용되냐 안 되냐 이거죠. 그것도 한쪽만 잡으라고 그랬어요. 성립되는 거 안 되는 거. 불공정 법률행위가 적용되는 거 안 되는 거. 외우라면 좀 외워이죠. 이제 40 며칠 남았어. 성립되지 않는 걸 외우시라고 그랬잖아. 딱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무상행위하고 경매. 그래요. 그럼 나머지는 된다 해야지. 구별하시라니까. 그럼 단독행위에도 불공정 법률행위가 적용될 수가 있다라고 해야죠. 그래요. 이걸 하나하나씩 공부하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객관식은 그렇게 공부하시는 거 아니라고 몇 번씩 얘기했잖아. 자주 나오는 거 잡으라니까? 그럼 그게 아닌 것은 반대로 생각하시면 된다니까요. 그럼 자주 나오는 게 여기서는 적용되지 않는 걸 자주 물어본다고. 불공정 법률행위가 성립될 수 없는 거, 무상행위, 증여 같은 거. 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증여는 급부와 반대급부가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 불공정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경매는 법률행위 자체가 아니잖아요, 이게. 예. 그러니까 그 두 가지에는 불공정하다는 게 얘기가 나올 수가 없어. 그럼 나머지는 있다라고 하시면 되지. 뭐 단독행위도 되고 무슨 뭐 합동행위도 되고 다 된단 말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이제 풀어보자고요. 한 문제 나왔는데 옳은 것.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된 행위. 자, 이것도 자주 나오죠. 자, 추인은 돼요, 안 돼요? 안 되지만 전환은 되죠. 틀렸네. 공정하게 바꾸면 되니까. 2번 불공정 법률행위도 당사자가 무혐의를 알고 추인. 자, 안 된다고 그랬어요. 거꾸로 됐죠, 지금. 전환은 되고 추인은 안 돼요. 3번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를 한때 기준이다. 이거 옳은 얘기가 되겠죠. 4번 불공정 법률행위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률행위는 반사회적 행위가 될 수 없다 그랬는데, 이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뭐의 일종이에요? 반사회적 행위의 일종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불공정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아까 보셨던 그 요건이 갖춰져야 되지만, 그 요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뭐가 될 수 있다? 반사회적 행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5번 증여와 같이 아무런 대가 관계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한테 일방적 급부라는 행위도 불공정 법률행위가 될 수 있나요? 안 되죠. 3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불공정 법률행위 잘 정리하시고요. 결국은 앞쪽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 반사회적 행위, 부동산 이중매매, 불공정한 법률행위, 세 개의 테마 중에 한 문제, 두 문제는 반드시 나오니까 정리하시고, 5번은 넘어가겠어요. 이건 법률행위 해석 문제인데, 사실 이런 식으로 다 법률행위 해석을 다 볼 건 아니고, 만일에 한다면 여러분들이 자연적 해석 방법 정도는 기억하시라는 거지. 자연적 해석. 자, 해석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연적 해석은
표시된 대로 당사자 의사대로 어떤 걸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 당사자 의사대로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행위 해석이라는 것은 의사표시 해석이니까. 그러면 당사자 의사대로 해석을 해주기 위해선 전제 조건으로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가 되거나 법관이 당사자 의사를 알아야 되겠죠. 예. 그죠? 해석 내용 내심적 효과에서 의사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럼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게, 자연적 해석의 가장 대표적인 게, 자, 당사자가 엑스토지 매매 뭐 했는데, 합의했는데, 착오로, 자, 계약서를, 매매 계약서를 작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X토지 지번을 착각해가지고 착오로 Y토지로 계약서에 기재가 됐을 때, 자, 그러면 매매 계약서 보면 무슨 토지가 매매됐어요? Y토지. 근데 당사자들의 합의는 무슨 토지? X토지. 자, 이랬을 때 과연 어느 토지에 대해서 유효하게 매매 계약이 성립됐느냐, 이 문제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전제 조건으로 지금 양 당사자는 X토지에 대해서 뭐가 됐으니, 합의가 됐으니 그 사람들 뭐대로, 의사대로 해석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자, 무슨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이 성립된 걸로 본다? X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이 된 거고, 하나만 얘기할게요. 여러 개 쓸 필요 없고. 자, 그럼 이건 착오로 취소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지. 당사자들 의사대로 해줬으니까. 그럼 이건 착오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착오 취소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이것은 착오 쪽에서도 지문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도 나오지만, 자연적 해석에 의한 경우는 착오 문제가 발생한다,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렇게 질문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연적 해석 정도는 기억을 하시라고. 다 알면 좋겠지만 지금 그럴 시간이 아니니까 이쪽은 뭐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자, 이해되셨죠? 네, 됐어요. 그래서 넘어가시고. 자, 이제 의사표시 들어가죠. 의사표시. 자, 이제 의사표시는 이제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비통 착사강하고, 그다음 정상적인 의사표시로서 효력이 어느 때 발생하느냐, 자, 그거에 대한 건데, 자, 우선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로서 진의하는 의사표시 들어가 봅시다. 이것도 뭐 그렇게 많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아니지만 오랫동안 안 나왔으니까 체크를 해둬야 돼요. 자, 진의하는 의사표시, 한마디로 거짓말 한 거죠. 거래하면서 자기 속 생각이 아닌 얘기를 한 건데, 자, 진의하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무효인가요? 유효죠.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돼요. 다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가 되는 거고요. 자, 2번의 키워드는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결론은 이게 진의하는 의사표시가 되냐 안 되냐를 물어보고 있어. 그럼 우리는 또 되는 걸 외웠어요? 안 되는 걸 외웠어요? 아무것도 안 외웠어? 최강 명이 나오면은 이것은 비진표시가 아니라고 그랬잖아. 최선이라 판단해서 의사표시했거나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했거나 명의 대열한 거, 이런 것은 비진표시가 아니에요. 그리고 비진표시는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 써준다니까. 가장 대표적인 비진표시가 뭐야? 사직서 제출하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사직의사 없는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을 써놓는다니까. 네. 그 문장만 보면 다 된다니까요. 그게 전형적인 비즈니 표시지. 근데 이런 것은 비즈니 표시가 아니라 곤란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제가 외우시라고 그랬잖아. 네. 그래서 문장 중에 뭐자 들어가거나 최선이라 생각해서 의사표시한 거, 그 다음에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한 거, 좀 이따 보겠지만 여기 뭐 명의 얘기 나오면 비즈니 표시 아니라고 그랬잖아. 그렇게 하면 얼마나 쉬워요. 뭐 강박 아닌데 된다고 그러니까 이놈 틀렸고, 얘도 명이 나왔는데 진의하는 의사표시 된다 그러니까 얘 틀렸잖아. 길게 줄줄이 외울 게 아니란 말이죠, 이게. 됐죠? 그리고 3번의 키워드는 어디에 있어요? 공무원이죠. 그렇지. 네,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의사표시는 개인과 개인 사이의 사적인 재산상 행위에 적용되는 거지 공법상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으니까 공무원은
사직 의사가 있든 없든 사직서를 제출했으면 이건 비진입 표시가 적용되지 않고 그대로 유효로 돼서 사직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법 규정에 준용되지 않는다. 이거 옳은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도 나오지만 공무원이 사직서 제출했을 때 처분권자가 사직 의사가 없다는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하더라도 여기는 무효로 유효로 나와야 돼요. 무조건 공무원의 사직은. 그러니까 비진입 표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요. 그럼 3번이 되겠지. 자, 5번 진위와 표시가 일치되지 않음을 표의자가 알지 못한 경우에도 그랬는데 진위 아닌 의사표시 개념을 물어보는 거죠. 진위 아닌 의사표시, 그 다음에 통정의 표시는 자기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음을 알면서 모르면서 알면서 하는 거지. 대신에 진위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하고 짜지 않은 거고 통정의 표시는 상대방하고 짜고 한 거죠. 다만 착오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다는 것을 표의자가 알지 못하고 하는 거지. 그리고 이건 착오에 대한 얘기지 진위 아닌 의사표시에 대한 게 아니지. 개념 얘기죠. 3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7번 다시 또 옳은 걸 모두 고르라고 그랬어요. 자, 격번은 진위 아닌 의사표시 법률관계예요. 자, 갑은 을한테 증여 의사 없이 건물을 뭐 했어요? 증여했다고. 전형적인 비진입 표시죠. 예. 그리고 그걸 을은 또 그걸 받아서 병에게 또 팔았대요. 그러니까 갑이 증여 의사 없이 증여하겠다. 그래서 얘는 옳다거나 좋다고 받아서 아마 넘겨줬던 모양이야. 그래서 이걸 또 병한테 팔아서 넘겼는데 여기 매매는 정상적인 거죠. 자, 이랬을 때 이제 병이 이제 물어보는 건 항상 그 문장의 맨 마지막에 있으니까 특히 문제 풀다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맨 마지막부터 자꾸 보시라고요. 그럼 그걸 보시고서 이제 거꾸로 유추해 놔도 되니까 병이 소유권 취득하냐 이게 물어보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병이 소유권 취득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당연히 이 매매 계약은 유효한 걸 전제로 하는 거죠. 자, 이 증여 계약이 비진입 표시인데 자, 이 비진입 표시인 증여 계약이 유효라면 얘는 그대로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그러면 병이라는 사람은 선악 따질 것 없이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자, 이 증여 비진입 표시가 무효일 수가 있죠. 됐죠? 그럼 무효일 때는 얘는 소유권 취득해요, 못해요? 못하지만 이 사람한테 갔을 때는 얘는 제3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무효라면 병이 뭐면 돼요? 선이면 된다고. 그러면 병이 소유권 취득해. 그럼 그 둘 중에 하나를 이제 따지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보니까 을이, 자, 상대방이 뭐라고 그랬어요? 선이 무과시라고 그랬으니까 이 비진입 표시인 증여는 유효란 얘기예요? 무효란 얘기예요? 유효란 얘기지. 그러면 이제 병은 선악 따질 것 없이 소유권 취득한다. 오케이. 됐죠? 예. 니은번은 진위가 뭐냐 물어봤어. 이거 다 써주니까 뭘 가지고 찾으라고요? 뭐가 나와야 돼? 의사표시가 나와야지요. 그러면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말하는 것이지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지. 특정한 내용을 뭘 하고자, 의사표시 하고자 하는 것을 말하여. 이게 거꾸로 됐죠. 예, 틀렸지. 찾아내는 거지 이걸 우리가 이해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 이해하려고 공부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해 못한다니까. 아니 뭐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를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대법원 판례를 공부하는 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진이란 나오면 뭘 키워드로 해서 그럼 의는 뭘 뜻하는 거야? 의사표시를 뜻하니까 이렇게 설명해야 맞지. 이게 없으면 그 설명은 제대로 된 거다, 잘못된 거다. 잘못된 거잖아. 그러면 표의자가 진정한 마음속에 바라는 사항을 말하는 거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으니까 이거 틀린 지문이 되는 거지 이게. 거꾸로 들어가는 거지. 자, 이것도 명의가 보이잖아. 명의를 대여했대. 그러니까 비진입 표시예요? 아니에요?
아니고 말 그대로 명의 대여자가 다 책임을 져야지. 그렇죠. 비실표시가 아니므로 책임이 있다. 오케이. 리을번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계약에 한해서 적용되며 단독행위는 그 적용이 없다 그랬는데 왜? 있지. 그래서 틀린 질문이 돼요.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을 골라내시면 돼요. 1번이 되겠죠. 자, 진이 아닌 의사표시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통정의 표시죠. 이건 너무나 많이 나왔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도 공부를 많이 하셨죠.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나오기가 좀 그렇긴 한데 뭐 기본이니까. 자, 무자력한 갑은, 그러니까 돈이 없는 갑은 A에게 3억 원의 금전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나, 그러니까 3억을 빌렸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걸 못 갚아서 A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X 부동산을, 자, 이제 경매 들어올 것 같으니까 X 부동산을 을에게 뭐 했다고요? 가장매매, 짜고서 매매한 것처럼 꾸며가지고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대요. 뭐 길게 썼지만 결국 이게 포인트고 이거 물어보겠다는 얘기죠. 예. 옳은 것은 그랬어요. 그림 그릴 것도 없죠, 사실. 예. 채권자인데, 자, 갑이 지금 3억을 빌렸는데 못 갚으니까 경매 들어올 것 같아서 을하고 짜고 가짜로 매매 계약하고, 자, 등기를 쪽으로 넘겨놓은 거죠. 1번 A는 갑에 대한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청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자, 못 들어봤던 거죠? 네, 그러면 제끼고 넘어가시면 돼요. 2번 갑과 을 간의 가장매매는 무효이므로 A는 이것이 사회행위라는 것을 이유로, 자, 채권자 취소권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물론 채권자 취소권도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채권자 취소권이 이렇게 지문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두 군데가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부동산 이중매매하고 통정의 표시죠. 근데 이게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냐 없냐인데 하나는 행사할 수 있고 하나는 행사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것도 뭘 행사하느냐 행사할 수 없느냐를 둘 다 하면 둘 다 가지고 또 헷갈릴 거 아니에요. 하나만 잡으면 되지. 할 수 있는 걸 잡으면 나머지는 할 수 없겠고, 할 수 없는 걸 잡으면 나머지는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아까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적극 가담 나오면 할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어. 뭐 대위말소하고 손해배상 청구죠. 그럼 채권자 취소권 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는 할 수가 있어야 되겠지. 근데 없다 그러면 틀린 질문이 되죠. 그럼 왜 그러는데 설명은 해드릴게. 근데 기억은 좀 하세요. 근데 기억이 안 나잖아. 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기억이, 그런 설명 백날 해봐야 들을 때는 그렇다 하지만 제가 몇 번씩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었던 것만 다 기억해도 점수가 팍팍 오르지. 근데 시험 문제 풀다 보면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자꾸 이 써준 거에서 우리는 써주면서 문제를 푸니까 끄집어내라고요. 이게 다 힌트라니까, 객관식은. 다 여기 힌트가 다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걸 가지고선 요때는 요렇게 했지, 요렇게 했지 하면서 들어가시면 돼. 자, 채권자 취소권은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채권법에 굉장히 중요한 파트인데, 채권자 취소권은 자기 채권자를 해치기 위해서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은 채권자가 이 취소권 행사에서 취소시켜가지고 다시 채무자 재산으로 돌려가지고 집행을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요건이 갖춰, 항상 법은 요건인데, 요건을 갖추는데 그 요건 하나만 알면 돼요.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는 이 채권자는 자기가 채권을 가져야 되겠죠? 금전 채권이어야 돼요. 돈 받아야 된다고. 자, A가 돈 받을 돈이에요? 다른 채권이에요? 돈 받을 거지. 여기 써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지금 요놈한테 3억 받을 채권이 있는데, 요놈 갚지도 않으면서 자기 유일한 재산을 얘한테 판 것처럼 넘겼으니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이해되셨어요? 예. 그럼 여러분이 A의 입장이라면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을 거예요? 이거 취소시켜서 이 부동산을 갑한테 되돌려 놓고 경매 들어갈 거예요? 되돌려 놓고 경매 들어가야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뭐라고 얘기해요? 채권자송. 그래서 이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중매매는, 자, 갑이 을한테 팔아서 아직은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병이 적극 가담해가지고 매매해서 이렇게 이전 등기를 한 거죠. 그럼 얘도 어쨌든 이 매매 계약이 이유니까 갑에 대한 채권이 있죠? 뭐 달라고? 돈 달라고? 부동산 달라고?
부동산 달라는 채권이지 이건 돈 달라는 채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이 이중매매를 채권자 취소권에서 돌려놓고 자기가 가져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채권자 취소권의 기본이. 자, 되셨어요? 까먹겠지 뭐. 그래 뭔지 까먹으니까 하여간 채권자 취소권 나오면 우리 시험에서는 두 군데 다 나온다. 이중매매하고 통정허위 표시인데 이중매매는 우리가 정리했으니까 이중매매에선 적극가담 나오면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밖에 없다. 뭐하고 뭐? 대위말소하고 손해배상 청구니까 그럼 채권자 취소권은 안 되겠지. 그럼 거기서 안 됐으면 여기는 되겠지. 아, 그렇게 구별하시라니까. 자, 계속 들어가 봅시다. 자, 3번 허위 표시는 불법 원인으로. 자, 이걸 이제 해석하면 되죠. 이거 뭐 얘기해요, 이게? 그렇죠. 반사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 허위 표시가 반사적 행위예요? 아니지. 그러니까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이 놈은 틀렸다. 예. 반사적 행위가 아니니까 반환 청구할 수가 있지. 4번 만약 을이 병에게 X부동산을 매도했다면 자, 요 놈이 이제 자, 자기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지. 등기만 됐죠. 가짜로 했으니까. 근데 이 놈을 병한테 팔아서 넘겼다. 자, 그럼 이런 사람을 우리가 누구라고? 제3자라고. 그럼 얘는 이제 얘한테 찾아가려고 그러는데 그럼 이 매매 계약이 무효인 걸 얘한테도 주장해 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제3자가 보호되려면 뭐기만 하면 돼요? 선이기만 하면 되지. 병은 선이 무과실해야지만이 보호된다. 틀린 얘기가 되는 거죠. 과실, 무과실은 필요 없어. 선이기만 하면 돼. 5번 갑과 을이 X부동산 가장매매 계약을 추인하면 자, 또 무효행위 추인이죠. 자, 이것도 이제 무효 파트에서 나오는데 모든 무효를 나중에 추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 이것도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무효가 있는데 그럼 이걸 다 알려니까 어렵잖아요. 그럼 무효 중에서 추인할 수 있는 걸 기억하시라고 그랬잖아요. 추인할 수 있는 거. 딱 두 가지밖에 없어. 의사표시에서 나온 무효밖에 추인 대상이 안 되죠. 그럼 비진의 표시로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가 되면 그거 추인할 수가 있지. 또 하나가 뭐가 있어요? 통정허위 표시로 무효가 된 거죠. 의사표시 무효는 두 가지밖에 없다니까. 착오는 무효가 아니에요. 취소할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사기강박도 취소할 수 있는 거지. 무효가 아니야. 그러니까 무효 중에서 추인할 수 있는 것은 의사표시 때문에 무효가 되는 것만 추인할 수 있다니까. 아이, 몇 번씩 제가 이렇게 큰 틀을 가지고 나누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선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냐 없냐가 가장 기본적인 거지. 선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다 알려고 그러니까 알았다가 까먹었다 알았다 까먹었다 한단 말이지. 그럼 어차피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우리 민법은 뭐 중에 하나니까 둘 중에 하나니까 왜 두 개를 다 하려고 그래. 한쪽을 잡으면 되지. 그러면 무효나 취소 가지고서도 선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이걸 일일이 하나씩 하려니까 어지러워 죽겠으니까 선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 쪽을 잡으라고 그랬죠. 그게 뭐예요? 여기 의사표시 나온 거라니까. 응? 그럼 추인도 무효 행위를 추인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는데 할 수 있는 걸 잡으라니까. 그게 뭐라고? 의사표시에 나온 거. 그래서 아까 불공정 법률 행위는 의사표시 때문에 무효가 된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건 추인할 수가 없어.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된 거 추인할 수가 없어.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된 거 추인할 수가 없어. 근데 가장매매는 통정허위 표시니까 추인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제 맞았어. 문제는 그럼 무효행위를 추인하게 되면 효과는 소급한다. 그때부터다. 그때부터지. 그게 여기가 틀렸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1번은 잘 모르겠는데 자, 2, 3, 4, 5번은 다 틀린 얘기잖아. 그럼 반대적으로 1번 찍고 나가셔야지. 그렇잖아요. 이게 객관식이. 이걸 알아서 이게 정답이라고 그런 게 아니라 보니까 4개가 정답이 아니니까 이놈이겠다. 객관식의 묘미잖아 이게. 모르고서도 맞출 수 있는 거. 대의 신청할 수 있어요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A는 채권자죠. 예. 이것도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야. 이게 또 채권자 대위권이라는 얘기인데 그럼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 아까 뭐 나왔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채권자 취소권하고 채권자 대위권이 우리 채권법에 굉장히 중요한 파트예요. 이게 이제 거기까지 우리 시험 범위라면 매년 나오는 파트일 거라고. 근데 굉장히 어려워요. 예. 자 어려운데 다행히 이건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라서 그냥 용어만 나와 용어만. 그럼 그 구별만 해드릴게. 그러면 이건 전부 다 채권자가 행사하는 거예요. 근데 채권자 취소권은 채권자가
모든 채권자가 다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슨 채권 가진 사람만, 금전 채권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다고. 돈 받을 사람만. 근데 채권자 대위권은 어떤 권리를 가졌다 하더라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얘한테 돈 받을 채권 가지고 있으니까 뭣도 할 수 있고, 채권 취소할 수 있고, 돈 받을 채권도 채권이니까 대위에서 어차피 얘는 이 등기 마수에서 되돌려놔야 되니까 이 등기 마수를 대위 신청할 수가 있는 거고 해야 되는 거지. 되셨어요? 네, 됐습니다. 1번이야. 근데 여기까지는 뭐 크게. 자, 9번 들어갈게요. 9번. 허위 표시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 제3자. 이것도 뭐 수도 없이 나왔고요. 옳은 것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밑에도 이제 보시겠지만은 제3자에 해당되려면 그 허위 표시를 토대로 해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어야 되고, 이해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뭐뭐? 한 자 또는 뭐뭐? 받은 자.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죠. 양수인도 뭐 양수한 자죠. 자, 그런데 그렇게 표시되지 않고 제3자에 해당되는 유일한 사람이 누구예요? 파산관제인이죠. 근데 여기도 좀 더 주의할 게, 파산관제인은 제3자에 해당되는데, 그러면 선의의 지대죠. 선악인은 파산관제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총파산 채권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서 이 사람들 중에 1인이라도 선의라면 파산관제인은 선의로 취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산 채권자가 모두 악의가 됐을 때 이 파산관제인은 악의로 취급받는 거죠. 그거 좀 주의해서 보시고. 자, 제3자가 아닌 사람들은 일단은 표현 방식이 뭐뭐 한 자, 뭐뭐 받은 자 이렇게 표현 안 된다고 그랬어요. 뭐 채권자, 채무자, 뭐 대리인, 본인, 수익자 이런 식으로 됐고, 상속인은 포괄승계니까 그러고. 여기도 이제 예외적으로 자, 뭐뭐 한 자인데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 예외가 하나씩 있죠. 자, 여기는 뭘 양수한 자예요? 지위를 이전받은 자 또는 양수한 자. 다른 사람은 계약 자체를 인수한 자. 자, 이 사람은 제3자가 아니지. 계약 자체를 그대로 인수받았으니까 전 사람하고 동등한 입장이 된다. 자, 이런 거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셨단 말이야. 그럼 거기에 대한 문제니까. 자, 1번 보니까 파산관제인은 파산 채권자 모두가 악의가 아닌 한 선의의 제3자이다. 이 놈이 맞았겠죠? 네, 되셨어. 2번은 가장의 근저작권 설정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그 피담보 채권을 가압류 뭐 했어요? 한 자. 자, 선의 제3자 보호될 수 있지. 제3자 맞잖아요. 네. 3번 가장 소비대차의 계약상 지위를 선의로 이전 받았어. 받았지만 뭘 받았어? 계약상 지위를 받았죠. 얘는 제3자다 아니다. 아닌데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틀렸고. 4번 악의의 제3자로부터 선의로 전득한 사람도 얘도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돼야 한대요? 해당되죠. 그러니까 직접 거래한 사람뿐만 아니라 제3자와 또 거래한 사람도 제3자로서 보호된다는 얘기죠. 이것도 우리 기출문제에 나왔던 얘기고 정답으로. 자, 5번 선의의 제3자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선의뿐만 아니라 무과실 아니지. 뭐기만 하면 돼요? 선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1번이 옳은 얘기가 됩니다. 자, 이제 B통 나왔고 이제 착 들어갑니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요거 뭐 제가 가장 또 많이 강조를 하는 거죠. 나올 가능성이 많은 부분이죠. 옳지 않은 것 그랬는데 22년도 세무사 문제네요. 틀린 것이란 얘기지. 자, 대리인이 의사표시 했을 때는 착오냐 통정표시냐 뭐냐 그 하자의 기준이 된 사람은 누구 기준으로? 대리인 기준으로. 이건 맞았죠. 다만 불공정 법률에서 궁박은 본인 기준. 자, 착오인데 뭐의 착오예요? 동기의 착오죠. 그럼 이 동기는 의사표시다 아니다? 아니죠. 의사표시를 하게 된 이유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동기의 착오는 원래 법률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근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일단 뭐 되면 돼? 표시됐거나 이것처럼 상대방에 의해서 뭐 됐어요? 유발됐어. 그러면 상대방에 의해서 유발됐을 때는 이 동기가 표시됐든 안 됐든 의사표시 취소가 될 수 있다. 됐었어요. 3번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에 관한 민법 109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는 당사자 합의는 그랬는데 이건 임의 규정이죠. 그래서 계약하면서
나중에 착오로 취소 같은 거 하지 맙시다. 그럽시다. 합의했어. 그러면 유효니까 나중에 중요부분 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그때는 취소할 수가 없겠죠. 4번은 착오로 인해서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게 아니래요. 이건 중요 부분이다 아니다? 아니죠. 5번의 키워드는 상대방이 알면서 이용한 거죠. 그럼 미친 듯이 결론을 가시라고 그랬어. 그럼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5번이 되는 거죠. 저런 상대방은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11번. 틀린 것 그랬는데 원래 이 착오에 의한 백구조도 개인과 개인 사이에 또 사법상의 어떤 법률관계에 대해서 적용되는 거지 소송행위나 공법상행위는 적용되지 않죠. 근데 여기는 소취야 뭐 했어요? 합의가 된 거예요. 합의. 그럼 이것은 의사표시가 합치가 된 거니까 여기 적용돼야 되겠죠. 그래서 중요 부분에 착오가 난 것이라면 취소할 수가 있어요. 가볍게 보시고. 자, 2번 판례는 뭐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죠. 다른 시험에서도 뭐 굉장히 나온 거고, 매매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뒤에도 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전혀 다른 제도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고 그랬고. 자, 3번 착오로 인해서 취소했다. 그럼 취소는 단독행위니까 일방적으로 착각한 착오를 한 사람이 취소하면 되는 거죠. 그럼 상대방은 손해가 났겠지. 그럼 상대방은 착오로 취소한 사람한테 네가 착각해서 계약해놓고 취소하는 바람에 내가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니까 너 불법행위 했으니까 손해배상해라 청구할 수 있나요? 없지. 아니, 착오로 취소하는 것은 법에서 하라고 정해놨는데 이게 불법행위가 될 수는 없죠. 4번도 2번하고 똑같은 구조죠. 하자담보 책임하고 착오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르죠. 그러면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이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면 맞아 틀려? 틀리죠. 각각 다 성립할 수 있다는 거죠. 즉 하자담보 책임이 성립되든 말든 중요부분 착오라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항상 다른 제도는 다르게 보시라고 그래서 그게 법의 기본이에요. 물론 연관되는 게 좀 몇 개 있긴 있지만 기본 구조가 그렇다고 그랬죠. 그래서 4번이 틀렸겠네요. 자, 5번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 취소하는 자는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 자, 증명책임이죠. 착오에서 증명책임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사람도 증명해야 되고 그 착오로 취소하는 것을 저지하려는 상대방도 증명해 줘야 되는데 여기는 그대로 나와요. 자, 보세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뭐하는 자, 취소하는 자가 증명해야 된다 그랬어. 그러면 이걸 증명하라는 얘기인데 그러려면은 이게 있어야 뭐가 돼야 돼요? 취소가 되는 거지. 그럼 착오는 뭐가 있어야 취소되는 거예요? 중요 부분에 착오해야 돼요? 중대한 과실해야 돼요? 중요 부분이지. 그러니까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라는 점을 증명해야 된다고요. 근데 여기는 중요 부분자가 한 자도 들어가지 않고 그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까? 그만큼 뭐하다는 얘기예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중요 부분 착오라는 얘기예요. 증명해야죠. 이거보다는 사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중대한 과실에 대한 것은 자, 이건 누가 증명해야 되냐 이 문제죠. 그러면 그대로 연결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있나요? 취소할 수 없나요? 그럼 취소할 수 없게 만들려는 사람이 증명해줘야 되겠지. 그럼 물 흐르듯이 들어가시면 돼. 그럼 취소할 수 없게 하는 사람은 착오로 의사표시한 사람이에요? 그 착오로 의사표시한 상대방이에요? 상대방이지. 그렇지. 취소를 저지하려는. 막으려는 상대방이 입증해야지. 그래서 증명 책임은 착오 같은 경우는 양 당사자가 다 진다. 중요 부분에 들어가는 것은 취소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되고 중대한 과실 여부는 취소를 막으려는 상대방 측에서 증명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착오 보셨고 밑에 핵심 체크는 사실 중요 부분이냐 아니냐 그 문제예요. 그럼 이것도 제가
중요 부분에 해당되는 것보다는 중요 부분에 해당되지 않는 쪽을 잡으시라고 그랬다고. 왜? 그쪽이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시가, 이거 기억을 하세요. 이거 뭐 우리 지문에는 없지만 시가에 관한 착오는 중요 부분이 아니에요. 그냥 취소할 수가 없죠. 자, 위에서 보신 것처럼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경우 취소할 수 없죠. 3번은 안 보셔도 돼요. 그 다음에 뭐 여기는 안 나왔지만 우리 시험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죠. 그 건물을 산 사람이 밑에 토지에 지분도 같이 샀는데 그 지분이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부족하더란 얘기죠. 어떻게 부족해? 삐미하게, 근소하게. 이런 거 외울 필요가 없으니까 쓰지도 않았어요, 이 양반도. 그런 것은 중요 부분이 아니죠. 자, 4번은 사실은 이게 중요 부분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자, 이거 착오에 해당되냐 안 되냐 이걸 얘기한다고. 착오의 개념과 관련된 얘기인데 장래 미필적 사실에 대한 기대나 예상이 빗나간 거. 자, 이건 착오도 아니다? 이건 착오 자체가 아니에요. 이것은 착오에 포함되지 않는 거라고.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지금 규제가 있는데 그게 지가 그 규제가 나중에 풀릴 것을 뭐해서 기대해서 그 규제 풀리면 거기다 자기가 뭘 짓고 하려고 미리 땅을 사놨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기대대로 그 규제가 풀렸어요? 안 풀렸어요? 안 풀렸다고. 이거 착각했으니까 나 취소하겠다. 이렇게 할 수 없다고 이것은. 그건 착오가 아니라고요, 이것은. 이게 됐죠?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해서 개념 잡는 거예요. 이건 착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것은 이제 중요 부분에 해당되는 건데, 자, 중요 부분에 해당되는 거 하나만 체크할게요. 토지의 현황이나 경계 나오면 이건 다 착오. 중요 부분이에요, 중요 부분. 그래서 현경이는 참 중요한 사람이야. 현경이. 그 정도만 보세요. 지금 착오를 다 정리할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론에서 이제 보셨겠지만은 중대한 과실이냐 아니냐 이제 이것도 한번 잡긴 잡아야 되는데 여기는 없으니까 그냥 말로만 말씀드릴게요. 그 중대한 과실은 특히 우리는 부동산이니까 부동산 거래하는데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안 하고 거래한 게 그 중대한 과실이라고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 지문에서 우리 써주니까 자,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자기가 직접 토지 거래하면서 그러면 본인이 직접 땅을 사면 마땅히 뭘 해야 돼? 대장이나 등기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 하지 않고 토지를 샀다. 중대한 과실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런 걸 중대한 과실을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토지를 사는데 토지는 경계가 있죠? 근데 대장 등기부 정도는 마땅히 떼가지고 확인하고 사야 되겠지만 경계가 지적도상의 경계하고 맞는지 측량까지 하고서 사나요? 그럼 마땅히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측량을 해가지고 지적도상의 경계와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걸 중대한 과실이라 보지는 않는다 이거죠. 그 판례가 사실은 21년도에 나온 판례로 간평사에서 나왔던 지문이니까 그 정도는 좀 정리를 하시고. 자, 그 다음 이제 사기 강박까지는 정리하시고 좀 쉬도록 합시다. 자, 사기 강박 틀린 것은 기업본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경우 의사표시에 불일치가 존재하므로 이를 취소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자, 이건 맞아. 근데 사기 강박은 일치하는 거예요? 불일치하는 거예요? 일치하는 거지. 불일치는 어디까지? 비통착까지 불일치가 일어나는 거죠. 아, 이건 기초 개념이잖아. 그러니까 사기 강박을 이제 하자 있는 의사 표시라고 하는데 얘들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만 그 의사 표시를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한테 뭘 당했거나 사기나 협박을 당해가지고 의사 표시했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건 맞지만 요게 틀렸어요. 틀린 것을 골라라 했으니까 얘 골라야 되겠지. 자, 강박인데 뒤에 뭐가 보여요? 완전 박탈이면 뒤에 뭐가 나와야 돼? 무효. 오케이, 맞았고. 자, 이것은 아파트 나오면서 공동묘지 쓰레기 매립장이 있네. 사기다 아니다? 사기죠. 기망행위가 된다. 옳은 얘기가 되죠. 리을번은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가 있는데 제3자의 기망행위에 의해서 신원보증 서류에 서명 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서명 날인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서류는 신원보증 서류가 아니라 뭐였어요?
연대부증설이었다는 얘기죠. 이 서명 날인한 사람 큰일 났네, 큰일 났어. 그럼 이 서명 날인할 때 서류를 착각했죠? 근데 스스로 착각한 게 아니라 제3자의 뭐에 의해서? 기망행위. 그러면 자, 기망행위 사기고 착각에 빠졌으니까 착오죠. 그럼 원래 요거하고 요것은 같아요, 달라요? 달라. 다르다면 요것도 성립하고 요것도 성립해야 되는데 이건 그럴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럴 수가 없어요. 왜? 논리적으로 그럴 수가 없어. 논리적으로. 왜냐하면 이건 사기고 이건 착오라고 한다면 물론 다른 제도지만 자, 사기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 불일치. 일치해야 돼. 착오는 불일치해야 돼. 근데 하나의 행위를 가지고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된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논리적으로. 그래서 이때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사기를, 착오를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이건 안 되고 사기는 안 되고 착오만 적용돼요. 그래서 이건 옛날 판례라 가지고 뭐 이렇게 나오면은 뭐 좋긴 좋아. 그래서 이것은 제가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지문이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하라고 그랬죠. 지금 뭘 잘못했어요? 서명날인. 그러면 서명날인은 여러분이 어떤 소리에 서명날인 함부로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지. 그 서류대로 다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서명날인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죠. 그럼 그 중요한 서명날인은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냥 슬슬 해야 돼요? 정확하게. 어떻게 정확하게? 착착착 해야 돼요. 착착착. 그래서 기망행위 서명날인, 뭐 착각 서명날인 나오면 뭐가 들어가야 된다? 착오, 착착착. 사사사. 좀 해별로 하잖아, 이게. 서명날인은 사사사 해야 된다. 아니야. 어떻게 해야 돼? 착착착 해야 돼. 근데 요즘은 이런 식으로 잘 안 나와요, 이게.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왜? 요즘 신원보증 서류라는 게 있나요? 없어. 그러니까 옛날 판례야. 큰아버지 사건이야. 이 큰아버지가 이게 자기 자식, 사실은 이 사람이 지금 돈 빌리면서 그 작은아버지한테 그 연대보증 써달라고 하니까 형제들끼리 연대보증 서요, 안 서요? 연대보증 형제라고 서? 잘 안 쓰지. 안 쓰니까 이제 속인 거지. 이번에 우리 아들이 자, 취직했는데 옛날에 취직하면 뭐 내라고 그래? 신혼보증 쓰라고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네 작은아버지니까 작은아버지가 조금 저기에 좀 저기가 없었나 봐, 이 지식이. 그러니까 여기다 서명날인 해라. 그냥 살짝 하면은 된다. 아, 조카가 취직하는데 그 작은아버지 입장에서는 조카가 취직했는데 그 정도 안 해주겠어요? 그래서 속아가지고 서명날인 했다고. 근데 사실은 그 서류가 신혼보증 서류가 아니라 뭐예요? 연대보증 서류였다니까, 속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싸움이 일어난 사건이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결론은 어쨌든 취소할 수 있는데 이건 사기가 아니라 뭘 이유로 해서 착오를 이유로 해서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문장이 나오면 서명날인 나왔다 그러면 뒤에 사기 나오면 안 되고 뭐 착오. 그래서 서명날인은 착착착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이런 게 안 나오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제 나오냐면 자, 이거 어쨌든 이거 착오했죠? 착오했잖아. 어쨌든 속았든 뭐였든. 예. 그럼 착오의 종류인데 우리가 착오의 종류가 좀 전에 보셨던 동계 착오도 있었고 법률의 착오도 있었고 하는데 이건 동계 착오도 아니고 법률의 착오도 아니에요. 예. 그럼 무슨 착오냐? 서류에 뭔가를 쓰는데 잘못 쓴 거 이런 걸 우리가 무슨 착오라고 그래? 표시상 착오라고 그래. 표시상 착오. 아, 1억으로 써야 될 것을 잘못해가지고 영자를 더 하나 썼다니까. 그러니까 항상 서류에다 뭐 한 것을 잘못한 것을 무슨 착오로 한다? 표시상의 착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문장을 확 줄여버린다고. 제3자의 기망행위로 뭐에 일어났을 때? 표성의 착오가 일어났을 때는 뭐만? 착오만 적용되지 사기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서명날인 착착착은 이제 이렇게 나오면은 써먹을 데가 없지, 이게. 서명날인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다 말씀드린 거고, 어차피 나왔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자, 기본적인 사기하고 기본적인 착오는 같이 양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그랬잖아. 논리적으로 안 되잖아. 제가 여자면서 남자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 중에 하나만 내 있어야지. 그래서 하나를 선택하란 말이에요. 우리 판례는 뭐를? 착오만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사기하고, 그냥 결론만 쓸게요. 자, 이것은 양립할 수 있다 없다? 이건 양립할 수 있어요. 이거는 모두 성립해요. 지문이 이제 타인의 기망행위로 동계착오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기를 이유로 뭐 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고, 자, 동기가 표시됐다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야, 안 된다며. 착오하고 사기는. 자, 이건 의사표시의 착오가 아니라 뭐의 착오예요? 동계 착오니까 이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 거예요? 불일치하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쪽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네. 자, 볼게요. 동기는 의사표시하는 뭐라고 그랬어? 이유라고 그랬잖아.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지. 아, 여러분이 땅을 산다, 아파트를 산다, 갑자기 어느 날 부르르 떨면서 사요? 아니잖아. 그 사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는 이유. 그래서 여러분이 땅을 사는데 그 땅 옆에 어디서 들으니까 여기에 지하철역이 생긴다는 거야. 그럼 지하철역 생기면 그 옆에 있는 땅, 지금 땅값이 싸니까 그거 사가지고 나중에 지하철역 생기면 거기 건물 올려서 하면은 괜찮겠네 해서 땅을 샀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땅을 산 이유는 그 옆에 지하철역이 생긴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투자 목적으로 해서 산 거죠. 그럼 이때 이 땅을 사겠다는 의사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고 표시도 있었지. 다만 이 땅을 사는 뭐가? 동기가 지하철역이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땅을 샀는데 알고 봤더니 여기에 지하철역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무슨 착오가 일어난 거야? 동계 착오가 일어난 거야.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지. 어쨌든 그 땅 사겠다는 의사하고 표시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사기하고 이 동계 착오는 같이 성립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놈이 이 옆에 지하철역이 생긴다고 뭐해서 사기쳐서 그것 때문에 그 땅을 산 거다 이러면 뭣도 되고 사기도 되고 동계 착오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본질적인 의사표시의 착오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해야 되는 거죠. 근데 사기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돼야 되는 거니까 본질적인 착오와 사기는 양립할 수가 없어요. 이게 논리적으로. 뭐 이해가 되실런가 어쩐가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만 적용하고? 착오. 근데 사기와 동계 착오 나오면 모두 다 성립한다. 자, 되셨어요? 예. 조금 깊이 들어갔습니다. 자, 시간이 좀 됐으니까 13번은 좀 쉬었다가 여기서 다시 보시고 정리하도록 할게요.